안녕하세요. 배트잉글리시의 하나로 원성입니다. 오늘은 토양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토양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아세요? 100%라고 했을 때 한 20에서 30%는 공기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또 20에서 30%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45% 절반에 육박하는 부분이 미네랄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 5%는 organic, 유기물질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그만큼 토양 안에서는 미네랄의 역할이 굉장히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마그네슘이라든지 뭐 철이라든지 아연, 칼슘, 칼륨 이런 것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토양 안에 미네랄이 생기는지 형성 과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외부에 뭐 질소나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쭉쭉 또 식물이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미생물들이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생물 자체가 본인이 이제 분해가 되면서 미네랄을 방출하는 역할을 좀 해주게 되죠. 그러면 그것을 이제 토양이 쫙쫙 흡수를 해서요. 산소 농도도 맞추고 그다음에 미네랄, 그다음에 단백질 이런 비율 같은 것들도 좋아지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다시 쪼개지게 되면서 식물이 특히 식물의 뿌리가 흡수하기 좋은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식물 안에 미네랄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양 안에 미네랄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이런 미생물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미생물이 많아서 토양 안에 미네랄이 많아지면 식물 안에서도 미네랄이 많아지니까 또 그 식물을 먹는 우리 몸 안에도 미네랄이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the reduction of minerals in our food라고 해서 우리의 음식 속에 미네랄이 감소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바로 뭐의 결과냐면 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사실은 뒤에가 이제 원인이 되는 거죠. Using pesticides and fertilizers. pest라고 하는 것이 해충을 말하는 거니까 side라고 하는 게 자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살충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fertilizer라고 하는 건 비료가 되겠습니다. 살충제와 비료 사용 때문이고 그 살충제와 비료가 주격관계 대명사로 지금 주어 없이 설명하고 있죠. kill off. off가 들어가면 약간 완전히 싹 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beneficial bacteria 그리고 earthworms and bug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익한 박테리아나 뭐 지렁이 같은 그런 그 벌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토양 안에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다 죽여버리는 살충제와 비료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박테리아, earthworms, bugs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이제 미생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생물은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micro 가 들어가면 작은이란 뜻이거든요. 마이크로오르가니즘을 미생물이라고 합니다. 이런 미생물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다시 대시 나와서 주어가 없이 주격관계 대명사로 설명하고 있는데 create라고 하는 동사가 복수형인 걸로 봐서는요. 앞에 있는 soil이 이 대시라고 하는 관계대명사의 선행사가 아니라 beneficial bacteria, earthworms, and bugs 얘네들이 바로 이 대를 수식해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식을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미생물들이 뭘 만드냐면 many of the essential nutrients in the first place. 얘는 애초에 처음부터 이런 의미거든요. 애초에 처음부터 얘네들이 아주 유익한 영양분들을 만들어 주고요. 영양분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미네랄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prevent 해준대요. 그래서 and를 기준으로 create라고 하는 첫 번째 동사, prevent라고 하는 두 번째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The uptake of nutrients into the plant. 식물 속에 영양분들이 uptake 할 수 있는 것들을 prevent 해준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uptake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흡수거든요. 아이고, 그러면 흡수를 방해하는 거니까 여기는 1번, 2번은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냐? 살충제와 비료를 선행사로 보셔야 되겠고요. 그죠? 그 살충제와 비료가 첫 번째 유익한 균들을 다 죽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물로의 영양분을 흡수하는 걸 방해한다. 이게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kill off가 1번, 그 다음에 prevent가 2번이다. 그래서 여기서 열었던 대는요, 여기서 닫혀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Fertilizing crops with nitrogen and potassium까지 문장에 주어져 동명사 주어가 되겠습니다. fertilize라고 하는 동사로 쓰여서 비료를 주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이는 거죠. 동명사 주어일 때 단수 취급하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농작물을 뭐를 가지고요? 네, 질소와 그다음에 포타슘, 뭐 칼륨이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농작물에 비료를 주는 것이 has led to 뭐로 이어져 왔냐면 declines in magnesium, zinc, iron and iodine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그네슘이라든지 아연이라든지
철이라든지 그리고 아이오딘의 이런 감소로 이어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질소는 도움이 되지만 질소와 칼륨이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토양 안에 필요한 이런 필수 미네랄들이 사라지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겁니다. For example,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there 구문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죠. has been 이라고 하는 일형식 동사 뒤에 about a 30% decline 이라고 하는 주어가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on average는 평균적으로 라는 의미의 부사고요. about은 대략이라는 의미의 전치사가 아니라 부사이기 때문에 30%의 감소라는 명사가 보이셔야 되겠고요. 그게 밀 속에 마그네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에 30% 감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를 든 이유는 밀이라고 하는 것은 플랜트의 예시가 되겠고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것은 미네랄의 예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비료의 사용으로 밀이라고 하는 식물에서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필수 미네랄이 감소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문장의 구조가 좀 복잡하니까 잘 봐주세요. this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앞내용, 앞문장을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왜 그렇게 식물 속에서 미네랄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냐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그것은 부분적으로는 뭐 때문이냐면 하면서 due to라고 하는 전치사가 나와주고 있고요. 전치사 뒤에는 ing가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due to being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포타시움이라고 하는 것이 being a blocker가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흡수를 방해하는 것이 바로 포타시움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전치사의 목적으로 나온 동명사에 대해서 해석상으로는 주어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사로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석은요. 포타시움이 블라커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겠습니다. 블라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흡수를 막는 것, 방해물 이런 정도가 되겠고 against가 나왔으니까 마그네슘 흡수를 방해한다는 거죠. 그런데 마그네슘 흡수는 누구에 의해서 가능해지는 거고요? 네, 식물에 의해서 마그네슘 흡수가 일어날 텐데 그거를 방해하는 물질이 바로 포타시움이고 포타시움이 아까 전에 비료에 되게 많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식물 안에서 미네랄이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Lower magnesium levels in soil까지 문장의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양 안에서 마그네슘의 비율이 더 낮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그것이 또한 뭐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거냐면 with acidic soils게 되겠죠. acid란 단어가 산이기 때문에 산성 토양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때 around도 앞에서 얘기했던 about과 같은 의미로 대략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around나 about만 알아두시면 안 되고요. approximately라고 하는 표현까지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다 대략이라는 의미가 되겠고 대략 70%의 지구상의 farmland, 농사가 가능한 땅이 현재 산성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밑에 지도를 보시면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산성화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토양의 많은 부분들이 산성화가 되어서 그만큼 토양 안에 미네랄이 많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므로 따라서 the overall characteristics of soil까지 문장의 주어가 되겠습니다. soil이 주어가 아니라 characteristics가 주어이기 때문에 determine이라고 하는 복수동사 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토양의 전반적인 이런 특성이 뭐를 결정하기 때문에요. accumulation of minerals in plants. 식물에서의 이런 미네랄의 중요한 표현 나왔죠? 축적이라는 표현입니다. 축적, 누적이라는 뜻이고 축적 같은 것들을 결정합니다. indeed, 실제로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앞의 내용을 강조해주고 있는데요. indeed는 앞의 내용을 부연 강조하기 위함으로 in fact랑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ndeed 외에 in effect라고 하는 것도 사실이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as a matter of fact라고 하는 표현도 사실이라는 의미로 앞의 내용을 좀 더 부연해 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실제로요. 우리의 토양이 is less healthy. 아무래도 산성화되어 있고 그런데다가 비료 살충제 때려 박으니까 얼마나 토양이 건강하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so are the plants grown on it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때 so라고 하는 거 다음에 지금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때 so는요. 역시 그러하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문법 배울 때, I am hungry, 나 배고파 라고 했을 때, 나도 라고 했을 때, me too 라고 하기도 하지만, so am I 이렇게 얘기해서 나도 배고파 이렇게
동의하는 표현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식물도 역시 그러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are이라고 하는 동사가 중요한 거예요. 얘는 소위 말하는 대동사로서 앞에 있는 동사를 또 쓰고 싶지 않아서 줄여 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are less healthy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grown이라고 하는 것은 pp로 쓰여서 그 위에, 그러니까 이때 it이라고 하는 건 토양이죠. 토양 위에 재배되고 있는 식물도 역시 그러하다. 식물도 역시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요, 맨 처음에 음식 속에 미네랄이 감소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해서 원인과 결과의 글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음식 속에 미네랄이 감소하는 이유가 크게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농약 비료를 너무 많이 사용했다는 거죠. 네, 농약 비료, 그 다음에 살충제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된다고 얘기했었죠. 네, 토양 안에 어떤 유익한 균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미생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게 되고 그 다음에 식물이 필수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미네랄들이 있잖아요. 뭐 영양소라고도 할 수 있겠고 미네랄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흡수를 방해한다고 얘기했었죠. 예를 들면 그 비료 안에 있는 포타시움이, 칼륨이죠. 포타시움이 미네랄의 생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밀 안에 미네랄의 뭐 수치가 30% 정도 감소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음식 속에 미네랄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이유는 뭐였냐면 토양이 산성화되고 있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토양이 산성화가 된다는 것이 크게 뭐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그 실제로 지금 농지의 70%가 여기도 1번, 2번을 해볼게요. 농지의 70%가 산성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비료를 사용하는 것이 결국에는 토양의 또 산성화를 유도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음식의 미네랄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한번 영어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제 Y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the use of 농약 비료와 살충제 가야 되겠죠? pesticide and fertilizer죠. fertilizers 이런 것들의 사용이 뭐를 이어졌다 그랬죠? has killed 죽였다고 얘기해 볼까요? has killed 본문에서는 essential 이라고도 표현했었고 그 다음에 beneficial 이라고도 표현했었죠. 그리고 뭐 bacteria, earthworm 이렇게 표현했지만 저는 microorganism 이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런 유익한 미생물들을 죽이는 결과를 가지고 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reducing, 뭐를 줄이는, 감소시키는 효과를 낳았어요. 결과를 낳았어요. 아주 중요한 minerals, 미네랄이 없어지는, 미네랄에 S 붙여야 되죠? 네, 종류니까. 그런 것들을,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 반면에 또 어떤 원인이 있다 그랬죠? 이게 첫 번째 원인이면 이제 두 번째 원인을 설명해야 돼서 while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반면에, 토양이 산성화되고 있다. 그거를 영어로 한번 적어볼까요? 간단하게 쓰면 soil, acid라고 하는 단어가 산성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acidification이라고 하면 산성화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양의 산성화가 뭐를 더 악화시킨다고 얘기했었죠? worsens soil, 토양의 건강을 더 나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식물의 건강을 다 나쁘게 만들고 있어서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